혹시 매일 그 반복되는 이메일 답장이나 회의 끝나고 회의록 정리하는 거, 또 보고서 초안 쓰는 거 때문에 이 시간 좀 더 의미 있게 쓸 순 없나 뭐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? 네, 많이들 하시죠? 바로 그런 고민을 좀 덜어줄 수 있다는 AI 비서,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에도 나온 그 구글 제문이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, 오늘 이 둘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좋습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공유해 주신 자료들 쭉 보면서요. 이 두 AI 도구가 뭐 단순히 뭐가 다르다 이걸 넘어서요. 실제 당신의 업무 환경에서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 그 핵심을 좀 짚어보는 데 집중해 볼까 합니다. 네네. 어떤 점이 당신의 생산성을 정말 확 바꿔줄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. 중요하죠. 이게 그냥 뭐 물어보면 답해주는 그런 챗봇하고는 좀 다른 거잖아요. 아, 그렇죠. 다릅니다. 이제 AI는 우리가 매일 쓰는 Gmail, 닥스, 아니면 뭐 워드, 엑셀 이런 도구 안에 아예 살면서 맥락까지 이해하는 AI 에이전트가 되고 있다. 뭐 이런 이야기죠. 맞습니다.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. 통합 그리고 맥락. 통합과 맥락이요? 네. 제민이랑 코파일럿 둘 다 우리가 이미 너무 익숙한 구글 워크스페이스나 마이크로소프트 365 환경 안에서 바로 작동해요. 뭐 따로 프로그램을 켤 필요도 없고요. 그냥 쓰던 데서 바로요. 네. 쓰던 앱에서 그냥 자연스러운 말로 이거 해줘 하면 이 AI 에이전트가 당신 이메일이나 문서, 일정 같은 데이터를 알아서 이해하고 작업을 해주는 거죠. 물론 기업용이니까 데이터 보안 문제도 신경을 썼고요. 와, 익숙한 환경에서 바로 쓸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장점이네요. 근데 자료를 보니까 결국 어디서 주로 일하느냐, 이걸로 선택이 좀 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던데요. 구글 기반이냐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기반이냐. 정확합니다. 그게 사실 가장 현실적인 차이점이죠. 제미나이는 Gmail, Docs, Sheets 이런 구글 생태계에 아주 깊숙이 연결돼 있고요. 코파일럿은 Word, Excel, Outlook, 특히 그 팀스하고 엄청 강력하게 결합돼 있어요. 팀스요? 네. 그래서 당신이 주로 어떤 도구 세트를 쓰시는지에 따라 체감하는 편리함이나 기능의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. 예를 들면 그 팀 협업 방식만 봐도 좀 차이가 나요. 협업 방식이요? 그 제미나이는 구글 미트 실시간 요약이나 닥스같이 편집하는 거 이런 거에 좀 강하고 코파일럿은 팀즈 회의 끝나고 요약해주거나 아니면 뭐 다음에 할 일 제안해주거나 이런 기능이 좀 더 강조된다는 그 말씀이시군요. 네. 바로 그 지점입니다. 그럼 우리 팀이 주로 밑에서 얘기하는지 아니면 팀즈에서 얘기하는지 이게 중요하겠네요. 네, 그렇죠. 그리고 더 나아가서 특정 업무에 맞춰서 AI를 좀 길들인다고 할까요? 그 방식도 약간 달라요. 길들인다. 재밌네요. 어떻게 다른데요? 그 제미나이의 잼스라는 건 개인이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진 나만의 AI 비서를 만드는 데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면 내 블로그 초안 쓰는 걸 도와주는 글쓰기 코치 이런 식으로요. 아하, 나만의 조수 만들기. 네. 반면에 코파일럿의 코파일럿 스튜디오는 좀 더 기업 차원에서 우리 회사만의 어떤 데이터나 프로세스를 딱 이해하는 맞춤형 AI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데도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. 잼스는 개인 특화 조수, 코파일럿 스튜디오는 약간 회사 맞춤형 AI 시스템 구축 이런 느낌이군요. 그럼 이걸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예를 좀 들어볼까요?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에도 여러 가능성이 막 언급돼 있던데 만약에 당신의 받은 편지함이 매일 막 터져나간다면 어떨까요? 그거 정말 좋은 예시인데요. 제모나이든 코파일럿이든 오늘 받은 메일 중에 답장 꼭 해야 되는 것만 요약해주고 관련된 미팅 일정도 좀 잡아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. 오, 단순히 요약만 하는 게 아니라 당신 캘린더랑 연동해서 다음 행동까지 제안을 해주니까 이메일 처리 시간을 정말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. 그 인지부하 자체가 줄어드는 거예요. 와, 회의가 진짜 많은 분들한테는 완전 희소식이겠어요. 회의록 작성하는 거, 이거 정말 귀찮은 작업 중 하나잖아요. 그렇죠. 진짜 그렇죠. 만약 당신이 팀즈를 주로 쓰신다면 회의 딱 끝나자마자 코파일럿이 자동으로 요약본이랑 그 실행 항목, 액션 아이템이라고 하죠. 그거 초안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. 바로요. 네, 회의 내용 막 곱씹으면서 정리할 시간을 아껴서 다른 중요한 일에 딱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뭐 구글 밋 사용자라면 제모나이가 비슷한 역할을 해주고요. 데이터 분석하고 보고서 만드는 것도 시간이 꽤 드는데 이것도 좀 도와줄 수 있나요? 예를 들어 뭐 분기별 실적 보고서 같은 거요? 당연히 가능합니다. 지난 분기 판매 데이터 이 엑셀 파일 기반으로 해서 핵심 성과 요약 보고서 초안 1페이지로 만들어줘.
주요 트렌드 차트도 넣어서 뭐 이런 식으로 요청하면요. 네. AI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 자료까지 넣어서 초안을 뚝딱 만들어줍니다. 물론 이걸 뭐 그대로 제출할 수는 없겠죠. 당신의 통찰력을 더해서 최종 완성해야 하지만 그래도 아예 백지에서 시작하는 거랑은 이건 뭐 천지 차이죠. 시작점을 훨씬 앞당겨주는 겁니다. 와, 진짜 업무 방식 자체가 바뀔 수도 있겠네요. 그럼 최종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? 기능들은 뭐 계속 발전할 테니까요. 네, 맞아요. 기능은 계속 바뀔 텐데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당신과 당신의 조직이 주로 사용하는 디지털 환경인 것 같아요. 역시 환경이군요. 네. 구글 워크스페이스가 중심이라면 제미나이가, 마이크로소프트 365가 중심이라면 코파일럿이 현재로서는 가장 자연스럽고 강력한 시너지를 해낼 겁니다. 기능 자체의 뭐 우열 이걸 따지기보다는 기존 시스템하고 얼마나 매끄럽게 통합되느냐 이 경험이 실제 생산성에는 더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요. 가능하다면 그 무료 체험판 같은 걸로 당신의 실제 업무 흐름에 한번 적용해보는 게 가장 확실하겠죠. 결국 도구는 도구일 뿐이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진짜 핵심이겠네요.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제미나이랑 코파일럿 이 두 AI 비서가 뭐 막연한 미래 기술 이게 아니라 당장 당신의 업무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는 현실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겠다. 이런 점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중요한 점은요. 이 AI 에이전트들이 단순히 반복적인 업무를 대신해주는 걸 넘어서요. 당신이 더 본질적이고 창의적인 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준다는 거예요. 경쟁자라기보다는 당신의 잠재력을 좀 더 끌어올려줄 그런 조력자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. 자,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만약 당신의 수많은 업무 중에서 딱 하나만 AI에게 맡겨서 자동화할 수 있다면 과연 어떤 작업을 선택하시겠습니까? 그 작업이 자동화됐을 때 당신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한번 상상해 보는 것. 그것이 어쩌면 AI 시대를 준비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.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